자, 히데나 구독중. 오늘은 웹드라마라고 하는 세상을 제가 한번 찾아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만약 진짜 작품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면 만나 뵙기 힘든 분들이죠. 감독 겸 대표님, 그 다음에 이번에 선보일 작품에 배우로 출연하신 두 분을 이렇게 같이 모시고 대한민국 K 콘텐츠의 저변을 만들고 있는 이 웹드라마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좀 물어보려고 합니다. 예. 간단하게 여기 대표님부터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안녕하십니까. 크랭크업 미디어 대표 김상윤, 현재 현 김지환 대표고요. 저희는 사람 냄새 나고 따뜻한 콘텐츠를 만들자고 하는 이제 PD들이 함께 하고 있는 해서 다양한 그런 측면에서 콘텐츠를 제작해 나가고 있습니다. 크랭크업 미디어고 네. 이번에 아무튼 드라마는 여행에서 로맨스를 만날 확률 시즌 3고요. 시즌 1은 이제 이희대 교수님과 함께 저희가 이제 술자리에서 함께 기획을 하고 제작을 했던 작품이었고, 그게 이제 저희가 씨앗이 돼서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시리즈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여행에서 로맨스를 만날 확률 시즌 3 드라마의 두 분이시죠? 자, 역시 소개를 간단하게. 안녕하세요. 로맨스를 만날 확률 시즌3에서 영성 역을 맡은 윤희선이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여행에서 로맨스를 만날 확률 시즌3에서 이유민 역을 맡은 배우 손재원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디지털 타임즈 유튜브 스튜디오에서 찍는데 오늘은 좀 배경이 다르잖아요. 예. 어딘지를 좀 대표님이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곳은 영등포구에 신선들이 머물다 갔다고 하는 그 선유도에 위치한 저희 사무실 위에 있는 회의실이고요. 여기 원래 저희 이제 주로 이제 화상회의 하거나 그다음에 줌 미팅 할 때 저희가 이제 쓰는 곳인데 회의실 좀 이렇게 빌려놨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이 사옥에서 그 이번에 공개하시는 그 드라마, 웹드라마 촬영을 여기서 다 당연히 하지는 않을 테니까 기획 후반 작업하는 거 다 여기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예. 저희 사무실에서 촬영 빼고는 다 거기서 이루어진다고 보시면 그러면 여행에서 로맨스를 만날 확률 3라고 하는 작품을 그래도 감독님이 소개하시는 게 제일 나을 것 같은데. 네. 기획 의도로 설명을 드리면은 사람이 살면서 여행을 한 번씩 꼭 다니잖아요. 그래서 여행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 만날 확률은 얼마나 될까 해서 착안했던 계획이었고, 시즌 1도 사실은 이제 우연치 않게 여행지로 갔다가 남녀가 썸을 타고 그리고 만남을 이어지는 이야기였고, 이후에는 사실 시즌 2와 제작 다 같이 해주셨던 1.5는 사실 이제 원래 주인공들이 있었습니다. 지무와 혜지라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이제 4년이 지났더라고요. 저희 코로나를 겪고 나니까 여행을 찍을 수가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4년이 지난 올해 인천영상위원회에서 저희의 기획을 이제 좋게 봐주셔서 저희가 이제 인천을 배경으로 하겠다, 올로케 인천으로 하겠다라는 계획 의도 아래 새로 이제 리부트죠. 사실은 시즌 3지만 사실 리부트입니다. 그래서 주인공이 다 바뀌었고 나오는 이야기 스토리 자체도 약간 현대와 좀 더 맞춰서 좀 더 기획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여행에서 사랑이 싹트는 이야기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 지금 방금 주신 것처럼 시즌 3잖아요. 예. 시즌 3니까 뭐 시즌 1, 시즌 2가 있었다는 거는 뭐 방금 얘기해 주신 것처럼 아는 거고, 그러면 근데 어쨌든 웹드라마라는 게 보통 단편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아서 시즌 3라고 그러면 나름 성공했다. 그렇죠. 그렇게 보는데 배우분들도 그러면은 요 작품의 오디션을 보기 위해서라든지 이런 거 하려고 그랬을 땐 앞에 것들 좀 봤죠? 네, 네, 맞습니다. 봤어요. 네. 그래서 앞에 작품이 별로는 아니었으니까 여기로 해하셨겠지만 봤던 거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로맨스를 만날 확률 전 시즌을 봤고요. 웹드라마 특성상 한 가지 주제로만 가지고 가는 경우가 많았는데 여행과 사랑 놓치지 않고 계속 이렇게 이어가는데 그게 매끄럽게 이어가는 걸 보고 참신하다고 느꼈었어요. 그럼 내가 들어가면 역시 참치를 이어갈 수 있을 것 같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예, 손재원 배우님. 저는 보통 사람들이라면 여행에서 로맨스를 만난다라는 판타지가 있기 마련이잖아요. 그걸 좀 잘 이용한 작품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저도 살짝 그런 판타지를 가지고 있어서 이 작품 하면서 그런 판타지를 어느 정도 충족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갖고 품에 들어갔는데 전 여행지에서 로맨스를 만나지 않더군요. 쉽지 않습니다. 대역이. 네. 이번이 그러니까 얘기하신 것처럼 리부트니까 싹 다 바뀐 거잖아요. 그러면 배우분들도 이전에 참고할 만한 캐릭터가 있었지 않고 새로 어쨌든 만든 거였을 텐데 앞에 거 참고는 했겠지만 뭐 마음가짐이나 이런 게 좀 어땠는지 궁금하네요.
둘은 근데 커플로 나와서 사랑이 싹트는 거보다는 사랑이 싹트는 이 둘의 사이에서 교두보 역할을 좀 해주는 역할이고 가까이 또 직장 동료이기도 하고 여기 이제 어릴 적부터 친구인 이런 그런 설정이라서 그런 재미로 그래서 는 배우들한테 얘기를 듣고 싶었는데 감독이 끼고 들어와가지고 그래도 뭐 대본을 보고 그랬을 거니까 나름 캐릭터 설정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리딩을 하기 전에 대본을 봤을 때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처럼 보였고 근데 그 일할 때 빼고는 되게 장난기가 많고 이렇게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을 줄 아는 캐릭터라고 생각을 작품 했어요. 안에서 배역명은 뭐예요? 반영석입니다. 영석이. 네, 영석이. 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이전 시즌들에서 참고할 만한 캐릭터가 있었냐라는 사실은 없었을 것 같아서. 거의 없었던 것 같은데 그 작품의 분위기라고 해야 될까요? 밝은 느낌? 그런 건 좀 많이 가져오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통통 튀는 역할이에요. 맞습니다. 배역의 이름은 뭐예요? 그러면? 유민입니다. 이유민. 가끔 궁금한데 그런 이름은 뭘로 집니까? 주로 지인 아니면 저랑 사이가 안 좋았던 아니 안 좋았던 좋았던 혹은 옛날에 내가 좋아했던 그쵸, 사람, 그쵸. 그런 거. 로만율이라고 줄여서 얘기하시잖아요. 로만율 시즌 3가 말 그대로 이제 웹드라마니까 기본적으로는 지금 이제 우리 대표님이 운영하시는 요 제작사 크랭컷 미디어가 운영하는 유튜브나 뭐 SNS 이런 데 공개하는데 그러니까 보통 웹드라마가 오픈되는 채널들이 좀 궁금하거든요. 이번에는 OTT도 나간다고 했는데 이번 드라마 로만율 3를 갖고 한번 샘플을 들어주시면 일반 구독자분들도 좀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웹드라마는 그러니까 웹상에서 나가는 드라마를 다 웹드라마 통칭하고요. OTT 포함 유튜브, 네이버 TV, 카카오 TV 모든 걸 다 통틀어서 네. 한다고 방통위에서 이렇게 지정한 그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이드라인이 있구나. 예, 그래서 저희도 사실 좀 혼란스러웠는데 그래서 그런 칭을 해주고 있고 네네. 네이버 등록할 때도 디즈니 플러스 거부터 모든 게 당연히 웹드라마로 통칭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OTT에서 보는 것도 우리는 그럼 다 웹드라마라고 사실은, 예. 이해하면 된다. 예, 맞습니다. 맞는 말이네요. 말 그대로 웹에서 나오는 드라마니까 예. 인터넷으로. 그래서 네, 이제 맞네. 그렇게 돼 있어서 저희도 사실은 다 유튜브, 네이버 TV로 시작을 했고 저희는 사실 국내 여행을 통해서 해외 시청자들이 한국의 도시가 아름다움을 보여줬으면 좋겠다가 원래 기획의도였기 때문에 네네. 춘천, 강릉, 단양이 이제 앞 시즌들 도시였고 요번에가 이제 인천시인데 저희는 사실 OTT로 나가는 거는 국내보다는 해외 위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에선 케이블 TV도 송출이 됐었었고요. 그래서 요번 것도 그 배급사에서 일본은 사실 시즌 나갔던 거를 계속 이어서 갖고 오는 걸 되게 좋아해서 이번 것도 일본에서는 아마 배급이 OTT로 그러면은 기본적으로는 유튜브 채널, 그 다음에 네이버 TV 나갑니까? 예, 네이버 TV도 네이버 TV 나갈 것 나가고 같습니다. 네. 뭐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것도 카카오도 나가요? 원래는 다 했는데 이게 이제 분산시키다 보니까 화력이 떨어져서 그 말씀도 그래서 맞네. 한쪽에만 몰아서 일단은 공개를 유튜브로만 일단 위주로 먼저 그리고 한류 좋아하는 일본이라는 나라에 예. 또 이미 이렇게 또 반영을 하는 일본이고 거고. 아마 대만도 아마 나갈 것 같습니다. 일본 대만. 전략적이네요. 예, 그래서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여행하고 러브라인 같이 있는 맞습니다. 어떤 기본 채널이 웹드라마 뭐 꼭 그래야 되는 건 아니지만 예. 유튜브 채널이 있잖아요. 예. 채널이 크드크드. 최근에 이게 뭡니까 이게 크드크드가? 크랭컵 드라마를 줄여서 크드크드. 좀 웃기고 아, 좀 약간. 밝은 느낌으로 좀 하려고 입에 잘 안 붙으면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잘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크드크드. 스낵컬처 느낌 같은 것도 좀 있고. 예, 그래서 원래는 키역 디귿만 하려고 그랬는데 너무 이해 못할까봐 그래서 지금은 일단 크드크드로. 이거 말 그대로 드라마를 크랭크업 한다. 원래 회사 이름도 예, 크랭크업 크랭크업. 미디어고 채널 들어가서 보면은 작품 수가 적지가 않아요. 그래서 크랭크업 미디어가 웹드라마 한 몇 개나 찍었습니까? 이거 IP 보유작은 한 8개 되고요. IP 보유작은 8개 되고 이제 올해 요거 나가고 나면 이제 한 11개, 12개 아이고야.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텔레비전 레거시라고 요즘 얘기하는 레거시 TV 채널에서의 드라마 제작보다는 상대적으로 약간의 열악한 환경이지 않을까라는 그냥 생각을 하게 돼요. 사실은 일명 이제 갈아 넣었다.
뭐 이런 걸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2018년도부터 만들었으면 로반율 아까 원이 첫 작품이라고 했으니까 거의 뭐 지금 몇 년이야? 6년 7년이면은 한국에서 적어도 웹드라마 제작이라는 게 어떻게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아주 그냥 제대로 본 케이스셨겠네요. 산증. 그러니까 변화라는 표현을 어떻게 얘기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뭐 제작 환경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면 대회에서 바라보는 시각이라고 그래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6년 동안 큰 맥락으로 보면 유행에 따라서 이제 플랫폼이 변화하고 있는 중인 것 같고요. 네네. 그럴 때마다 사실은 모든 지원 사업도 명칭이 좀 달라서 나올 때가 많은데 최근은 어쨌든 이제 양극화로 된 것 같습니다. 아예 짧거나 아예 길거나 해서 이제 투자자들도 아예 짧은 데에 노출수가 많은 데를 좋아하든지 아니면 정말 길게 잘 만드는 작품을 좋아하든지가 최근이고 시작은 어쨌든 이제 다들 아셨겠지만 이제 72조 TV라는 그때 당시 유행했던 게 시작을 해서 짧고 돈이 덜 들어도 만들 수 있겠구나라는 유행이 생겼었고 근데 이제 플레이리스트나 이제 콕TV나 이런 이제 맞아. 기라성 같은 이제 제작사들이 이제 그때부터 좀 투자도 받고 이제 웰메이드로 이제 만들기 시작하면서 사실 우후죽순 방송사에서 만들기는 좀 그렇고 그렇다고 애들 수준으로 만들긴 좀 그런 어느 중간 사이를 한 유행이 좀 타다가 이제 숏박스, 이제 숏 코미디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사실 좀 저무는 그런 폼은 좀 저물었죠. 그래서 저희도 사실 OTT까지 갔다가 OTT는 항상 돈이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이제 제작 지원을 통해서 저희 회사 연역을 쌓는 중이죠, 저희. 그 전에 웹드라마 그러면 일종의 별도의 장르인 것처럼 얘기했잖아요. 아까 얘기했던 그 유명한 기라성 같은 그 회사들이 딱 그 트렌드를 이루었었을 때 그게 지금은 아까 우리 김 전 대표님 얘기하신 걸로 보면 OTT 드라마도 웹드라마로 친다라고 하는 상황이 돼버렸으니 웹드라마만의 그 장르 어떤 그런 느낌은 좀 많이 희석됐다고 볼 수도 있고 넓어졌다고 볼 수도 있네. 교수님이 만들었던 작품이 운이 좋게도 저희가 이제 프랑스에 넘어가서 이제 판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었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사실 큰 변화가 없는 게 해외에서는 15분짜리, 20분짜리 미드폼을 좋아하는 거는 딱 아시아권만 좋아하고 요거 뭐 재밌네요. 그거는 이제 다른 나라에서는 안 사갑니다. 요 정도 길이는. 그래서 몰아보기라는 게 주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그런 차라리 영화처럼 딱 1시간 반 이상 넘어가야 해외에선 살 가치가 있다고 사서 가지고 대한민국에서 사실 OTT와 웹드라마를 좀 구분짓는 경향이 좀 그러니까 길이 있습니다. 가지고 보통 많이 네, 했지? 그거와 이제 투자사가 있느냐, 배급사가 있느냐 이런 차이를 좀 주는데 희석이 되는 넓은 명제는 있으나 그래도 아직 대한민국에서는 좀 나누는 경향이 좀 있죠. 그래도 넷플릭스냐, 우리가 들어봤던 OTT 플랫폼에 들어갔느냐, 아니면 웹용이냐 딱 이렇게 구분을 짓는 그러니까 경향이 있어요. 이른바 뭐 유튜브를 통해서 공개가 되고 편당 한 10에서 15분 보통 다 그렇게 해가지고 뭐 많으면 10편 뭐 이런 식으로 했던 게 일종의 공식 아니에요? 그게 작품이라는 건 그래도 뭐 큰 작품 작은 작품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종합예술이라고 얘기하는 뭐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스태프들이 전문 분야별로 분업해가지고 현장 가면 뭐 사람 엄청 많고 그러잖아요. 웹드라마는 상대적으로 1인 다역이 조금 더 요구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방금 뭐 길이 얘기해 주시긴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흡이라는 것도 있을 거고 시나리오는 직접 쓰는지부터 시작해서 좀 통상의 드라마나 영화의 스텝수라는 게 있는데 모든 직원이 상시 직원은 아니겠지만 한 번에 모이면 한 어느 정도 모여가지고 하는지 궁금하네요. 길이와 제작 비기준으로 치면은 편당으로 그냥 보시는 게 편한데, 그러니까 필수로 있어야 되는 스텝 수는 그렇지. 당연히 있어야 돼서 카메라, 음향, 제작 안에 이제 미술, 뭐 소품, 뭐 다른 여러 가지가 있는데 20명 남짓을 사실 20에서 30명 남짓을 웹드라마 현장 기준으로 보시면 되고요. 배우 뭐 스태프 다 포함해서. 근데 보통 그렇게 많이 들어갈 거라고 상상도 못할 것 같은데. 그러나 이제 돈이 부족하다면 줄이죠. 거기서 이제 멀티를 할 수 있는 친구를 찾아서 멀티를 많이 시키는 경향이 있고 그리고 이제 일반적인 우리가 알고 있는 OTT 방송국 드라마는 많으면 200까지도 가더라고요. 많으면 200명도 A팀, B팀, C팀 다 포함해서 이제 돌아가니까 네. 그렇게 돌아간다고 합니다. 그럼 아니 왜 예를 들면 그럼 김재현 대표님의 네. 경우는 방금 얘기해 주셨던 것 중에서 혼자서 뭐뭐 합니까? 혼자 최대한 많이 할 때는 기획은 당연히 할 거고 기획, 제작, 촬영, 편집까지 다 합니다. 배우만 안 하는 거네. 배우만 안 배우도 가끔 배우 뒤에 걸어가야 될 사람이 있으면 카메라 돌려놓고 뒤에서 걸어가고 있죠. 네. 엑스트라도 가끔 하고 합니다. 후반 작업은 당연히 할 거고 근데 말씀해 주셨던
아시다시피 사실 분업화가 잘 되어 있을수록 좋은 작품이 나오는 것 같아요. 이게 아무래도 사람이 쏟는 에너지라는 게 정해져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분업이 잘 되어 있는 게 방송국 큰 방송국들은 정말 세세한 것까지 다 분업을 하더라고. 여하간 웹드라마는 대표가 직접 많이 찾아낸다. 맞습니다. 그리고 가끔 쓰러진다. 네, 뭐 길이 안 되겠네. 예, 예. 그러니까 이번 작품도 아까 일본 플랫폼 OTT에서 공개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OTT 그러니까 뭐 국내 OTT도 그렇고 통상의 그 전에 웹드라마가 한 15분짜리 정도라고 했다면 현재 OTT 플랫폼에서 공개되는 거는 중편 영화 정도는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제작을 하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튜브는 15분씩 끊어서 몇 개 나가고 OTT용으로는 이렇게 합쳐서 나오고 이렇게 되나?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20분 정도가 넘으면은 편당으로 해주는 데가 많아요. 짧아도 그냥 한 편으로 쳐줄게 라고 해주는 데가 많고. 아 20분이 또 네. 아예 또 그거구나. 맞습니다. 그 일본은 원래가 미드폼을 선호하는 나라여서 30분도 좀 선호하는 편이고 즉 한국에서 넷플릭스에서 만든 것도 20-30분으로 사실 사갔던 것도 굉장히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OTT의 목적은 오래 머무느냐, 오래 이 어플에 머물고 오래 시청하느냐에 따라서 그걸 다르게 봐준다 그래서 요새는 좀 짧은 건 안 하는데 그래도 20-30분은 한 편으로 쳐줍니다. 근데 이제 재작년에 이제 저희가 했던 그 서메어라는 작품이 있는데 그 작품 같은 경우에는 몰아보기 합쳐서 영화 버전으로도 내자라고 이제 역제안이 들어와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20분씩 나가는 것도 네. 하고 몰아보기도 따로 편집해서. 맞습니다. 그래서 합쳐서 200분짜리 이렇게 해서 그냥 내보내고. 궁금하네. 나중에 근데 피드백은 어느 게 더 많이 왔어요? 돈 말씀하시면 아니 시청률이요. 아, 돈은 저는 안 궁금해요. 그 유효타는 확실히 그래 짧은 게 더 200분 너무 길다라고 어떤 분 댓글에 이제 어벤져스보다 길다고. 작품 준비하는 과정에서 보면 오디션이 참 중요한데 예. 뭐 시나리오도 본인이 쓰고 한다지만 예. 어쨌든 시나리오가 준비된 다음에 공모는 또 어떻게 하는지, 공모에서 오면은 또 뭐 경쟁률은 어떤지, 어디서 하는지, 뭘 물어보는지, 뭘 연기를 시키는지 막 너무 궁금한 거지. 또 거꾸로 배우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은 거는 그런 공모가 떴으면 뭘 준비해서 가는지, 그리고 예상했던 것 같은 답들을 하는지 아니면 뭐 좀 궁금하기도 해요.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디션은 사실 영화나 다른 드라마도 사실 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볼까요? 똑같은 게 규모의 차이고 기간의 차이 그리고 바로 연출이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에 좀 차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내야 되는 시간이 정확하기 때문에 저희는 짧게 공고를 띄우고 짧게 공고를 띄워도 요새 사이트가 좀 그래도 많아지긴 했는데 전문적으로 이제 필름메이커스나 이런 데에 이제 공고를 띄우면은 저희는 5일밖에 안 띄우거든요. 5일 이상 넘어가면 너무 많이 들어와서 5일 해도 1000명은 기본으로 그러면 이제 조연출들이 죽어나는 거죠. 이제. 와우. 이게 이제 아무리 저희가 기준을 세우면 뭐 170이 넘어야 됩니다. 혹은 뭐 나이가 어리면 어린 사람만 지원할 수 있다. 정해놔도 일단 배우들은 간절하잖아요. 그러면 장소 같은 경우는 어디서? 바로 여기였었습니다. 여기서 그래요? 이제 여기서 있었어요? 밑에 대기하고 네. 여기서 이제 오디션 보고. 좋았네. 보통 실제 오디션은 한 몇 분 정도 순서로 가요? 1차를 이제 20명 정도로 해서 그러니까 800명에서 20명을 추리는 거야? 남녀 20명씩 아이고야. 추려서 오디션이 엄청난 일이네. 상당한 일인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또 연출자와 조연출자의 기준이 또 비슷해야 결선에 올라왔는데 다 마음에 안 들면 또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20명쯤 됐을 때 한번 회의하고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걸러지면은 한 5명, 6명 정도 배영마다 이제 좀 그런데도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제 소속사로 넘어가는 거야. 그러면 이제 엔터사 이제 넘어가서 그럼 이제 까다롭습니다. 이제 매니저도 오고 이러니까 좀 이런 거는 근데 되게 구독자분들한테 좋은 정보다. 사람들 보통 웹드라마 그러면 그렇게 경쟁 안 셀 거라는 그냥 그런 게 있잖아. 전혀 아니구나. 어쨌든 20명 안에 온 것도 그럼 되게 대단한 일이네요. 통상은. 그러면 어떤 질문하고 어떤 거 보여줬고 했는지 나 궁금해가지고. 저도 필름메이커스 공고 그거밖에 저는 주어진 정보가 없기 때문에 드라마구나 하고 그때 전 시즌을 다 봤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전 시즌을 다 보고 대충 이 회사 이 웹드라마의 흐름을 파악해서 왔고요. 그리고 이력서를 내요? 아까 추릴 거 아니야? 800명. 그 프로필 카드 같은 걸 제출합니다. 출연자도 되고. 네네. 네. 그리고 와서 아니나 다를까 비슷한 느낌의 지정 대본들을 주시더라고요. 현장에서.
과거 작품? 네, 과거 작품들을 어. 주셔서 그거를 좀 소화시키려고 노력을 하고 다른 오디션들과 다르게 주어진 상황을 얘기해 주시고 즉흥 연기를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당황스러웠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다른 오디션에서는 즉흥 연기를 안 시킨다? 아직 한 번도 해본 적은 없어요. 제가 오디션을 그렇게 많이 본 건 아니지만 네. 그러면 준비를 해오는 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오디션 공고 때 강원구를 드립니다 라고 다 안내가 돼 있고 작품마다 다른 것 같아요. 아예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와도 되는 오디션도 있고 아예 지정 대본 같은 거를 2, 3일 전에 주셔서 미리 네, 할 때도 있고 크랭크업은 그렇게 했다? 크랭크업 같은 경우는 아예 준비 없이 왔습니다. 네, 사전. 그리고 과거 대본 딱 주고 해봐라. 네. 제가 즉흥을 좋아해서. 저 같은 경우는 전 이번 작품은 작년에 대표님이랑 요 제작사랑 다른 작품을 한번 했어가지고 이 작품 같은 경우는 미팅 통해서 이미지가 잘 맞을 것 같다 해서 그러니까 이번에는 오디션을 따로 하지는 않고 네. 추천을 받았다. 맞아요. 그럼 지난번 오디션 했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때도 제가 궁금하죠. 작년 오디션도 여기서 봤었는데 비슷했었어요. 그때 뭐 이런 역할들이 있다 정도로만 필름메이커스에 공고가 올라왔고 그 중에 희망하는 역할 및 프로필을 접수했었고 연락을 받고 왔더니 현장에서 저는 그 작품 대본을 쪽대본을 받았었습니다. 녹화할? 네, 촬영할? 맞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고 저는 그때 즉흥 연기를 안 했었는데 그 이후에 한번 다른 오디션 때문에 뵀는데 희노애락을 표현하라는 즉흥 연기를 시키더라고요. 그걸 다 이게 저희가 연극 할 때 저희가 이제 희노애락을 많이 봐요. 그러니까 배우의 감정을 끌어낼 수 있는 최대치를 즉흥으로 해봐야 현장에서도 그 즉흥 연구를 얼마나 빨리 감정을 몰입하느냐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저희가 했던 건데 다들 별로 이렇게 좀 당황해하는 걸 제가 아는데도 불구하고 매년 그렇게 하고 있어요. 보통 그러면 연기자분들은 이 오디션 볼 때 어떻게 보면 심혈을 기울여야 되잖아. 네. 눈에 들어야 되니까. 그러면 톤이 약간 어느 정도 톤을 유지해요? 그 심사하는 쪽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톤 다운돼 있어도 그렇고 너무 이렇게 하면 좀 그렇고 배역에 몰입한다가 제일 맞는 말이긴 하겠지만 그래도 약간 톤업돼 있을 것 같은데. 다 다른데 딱 저희가 생각하는 기준선을 해주는 친구가 아무래도 점수 높은 선에 딱 이번에 손재원 배우님은 그럼 어느 분위기가 맞을 것 같아서 오디션 안 보고 추천했습니까? 쓸 때 제가 약간 좀 생각을 하고 썼었어요. 대본을 쓸 네, 때 대본을 쓸 배우를 때. 생각하고 야 이거 영광이네. 네, 그랬죠. 800대 1도 안 하고 그냥. 그 배역은 띄우진 않았었어요. 그 배역은 아예 띄우지 않았어요. 아예 띄우질 않았다. 네, 그 배역은 아예 띄우지 않았고 요 그렇구나. 오히려 1번 오디션 배우였는데 맨 처음 해봤어요? 1번 저도 배우였는데 맨 처음에. 그래서 뒤에 다 모두가 윤희선 배우 기준으로 다 기준치를 네, 높여놨구나. 그래서 사실 아이고. 이런 얘기를 또 나중에 듣게 되는구나. 하지 않았나요? 안 했어. 네, 한번 하셨어요. 그래요. 어깨 내리느라 힘들었습니다. 배우들 어쨌든 뭐 이런 학과나 이런 공부를 따로 했거나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입문한다라고 하면 보통 코스가 어때요? 저희가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TV 드라마나 영화 같은 경우는 비공개 오디션이 많고 아니면 소속사 내에서 이루어지는 오디션들 뭐 아니면 다른 캐스팅 디렉터와 직접 연락이 닿는 개인 배우들 이런 식으로 해서 처음에는 정말 뚫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상업적인 드라마, 영화는. 근데 그에 반해서 독립영화나 웹드라마는 공개 오디션을 많이 진행을 해서 암묵적으로 약간 그런 게 생긴 것 같아요. 소속사가 없고 개인 배우라면 단편, 장편, 독립 아니면 웹드라마부터 커리어를 쌓아서 그렇게 이제 연을 쌓아서 올라가는 느낌? 결국은 근데 그렇게 나온 작품들을 보고 아까 말했던 또 이제 레거시 미디어 쪽에서 그걸 보고 뽑아가지고 또 할 거 네, 아니야. 맞아요. 야, 그럼 보통 예를 들면은 윤희선 배우님 같으면 네. 지금 웹드라마나 독립영화 같은 경우는 몇 편 정도? 웹드라마는 이게 2번째고요. 음, 독립영화도 2개 찍었습니다. 알겠지. 네, 네. 아주 많지는 않았네.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그냥 느낌에 아까 왜 턱하니 됐다고 한 단역은 빼고 단역. 예. 그 대사가 어느 정도 이상 있는 주조연 정도 수준의 네, 롤이 좀 있는 역할들. 네. 단역은 많고.
단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상업 쪽으로 단역을 경력을 갖고 있고, 네, 웹드라마는 롤 있는 걸로 이렇게 딱 2작품 가지고 있습니다. 아, 좋네요. 근데 저는 연기 처음 시작했을 때 단계가 있잖아요. 말씀하셨다시피 통상 요즘 뭐 웹드라마가 입문이다라고 치면은 뭐 이걸 통해서 레거시 미디어에서 뭐 뽑아간다. 이거 자체가 저는 오빠는 전공자인데 저는 전공을 안 해서 업계의 흐름 자체를 이해하는 데 좀 오래 걸렸었어요. 학원 다니면서 그냥 파악하고 이 생태계를 이런 게 좀 길었었고 원래는 모델이나 뭐 다른 거를 했다는 뜻인 건가요? 아니면 배우 자체는 전공은 아니고 나중에 학원이랑 따로 공부를 했다? 맞아요. 따로 공부를 했습니다. 그런데 학원에서 그런 생태계를 알려주지 않나? 안 알려주더라고요. 의외다. 전 아예 뭐 학원에도 입문반 이런 아예 비전공자를 위한 입문반 이런 식으로 따로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들어서 그러면은 모두가 저처럼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잘 모르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끝까지 잘 몰라요. 한 6개월 끝까지 잘 모르다가 정말 그렇게 배워오면 다 똑같이 연기하거든요. 정말 다 같이 모르고 다 같이 모르는 상태로 그냥 기간을 보내다가 다 몸으로 부딪히고 아니 예를 들면 공모를 보는 방법 어디에 뭐 방이 뭐 이렇게 떴다 이런 걸 보는 거는 요즘은 그래도 많이 알려져 있는데 그조차도 모르고 어떻게 학원을 다녀? 너무 그랬었죠. 놀랍다. 그래서 학원을 다니면 다 데뷔를 시켜주는 줄 알았어요. 아 그렇게 되기 네. 쉽겠구나. 그러니까 두 분은 그럼 소속사가 지금 다 있으세요? 아니면 개인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아 개인이고 네. 소속사? 저도 개인으로 활동하고 오케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로는 웹드라마랑 딱 점은 맞아 떨어졌네. 그러니까 기회가 스스로 찾아서 만든 것들이니까 두 분 다. 네. 야. 그때가 근데 딱 이미지 쌓기 딱 좋을 때라서 소속사가 있으면은 그다음부터 자기가 하고 싶은 연기는 거의 하기는 쉽지 않아요. 소속사로 발탁되는 것 자체가 또 중요한 관문 중에 하나네. 소속사에 연락이 오는 건가 그러면? 미팅을 많이 하는. 아 찾아간다 본인들이 연락이 오기도 하고. 오. 연기하는 그런 기획사들이 그래 숫자가 좀 많아요? 많습니다. 생각보다. 아이고야. 과거든 지금이든 상당히 경쟁이 엄청 치열하고 힘들고 확률도 낮은데도 어쩔 수 없어. 이건 그냥 그거는 그냥 끌어올리는 거라 뭐 어떻게 근데 설명할 수가 없죠. 뭐. 본질은 안 바뀌는 게 정말 연기 잘하면 금방 뜨더라고요. 금방 소속사 데려가고 금방 좋은 작품에 출연하는 걸 제가 했던 배우들 두 사람이 그렇게 가는 걸 봐서는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빨리 간다. 그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론 800대 1 이렇게 돼서 웹드라마 하기도 쉽지 않지만 뭐 더 큰 뭐 이런 거에 갈증은 누구나 있잖아요. 예술 하는 사람들은 자, 그런 측면에서 이 웹드라마라고 하는 어떤 요 과정들은 배우들한테 좀 어떤 좀 의미가 있는지 궁금해서 아니 뭐 이거는 뭐 작은 작품이다 큰 작품이다 그게 아니라 좀 이렇게 쉬울 줄 알고 생각했는데 뭐 이거 뭐 보통 아니네 뭐 이럴 수도 있고 그래서 궁금해요. 웹드라마 보통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지. 저는 이 매체 일을 시작한 지는 이제 1년 반 정도 됐고요. 전공할 때는 무대를 했기 때문에. 연극. 네. 처음에는 이렇게 저를 열어주는 문이 되어줬고, 그러니까 철문이 아닌 나무문 정도로 열어주는 어느 정도 이렇게 노력을 하는 만큼 알아주는 분들이 많으셨어서 감사하게도 시작을 하게 됐고 어떻게든 이 상업적인 부분을 많이 두드리려고 지금 노력을 하는데 그래서 상업적인 걸 롤이 커봤자 조단역 아니면은 그렇지. 네 아예 대사 한 줄부터 시작해서 혹이 그렇게 크진 않은데 제가 연기하고 싶은 갈증들을 해소시켜주는 게 웹드라마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네. 그리고 보니까. 근데 아까 교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좀 웹드라마 쉬워 보이는데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제가 봤을 때도 접근성이 조금 용이하다 이런 느낌이 컸었거든요. 저도 이전에 상업적인 거에선 진짜 단역, 이미지 단역 아니면 그냥 지나가는 사람 이런 거를 하고 있는데 학원을 다녔다 했잖아요. 학원에서는 주조연 연기를 시키고 연극이 많이 이게 캐스팅 됐대. 아 진짜요? 리스트업 됐대 해서 가면은 걸으세요? 걷고 돌아오세요 하면 돌아와서 걸으세요 하면 걷고 계속 이것만 하는데 학원을 가면은 울래요. 화를 내래요. 이런 것만 시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히려 이런 웹드라마의 접근성이 용이하다라는 이미지 자체가 희망처럼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그 말 그대로 진짜 연기를 하는 거네. 여기가 학원에서 하는 게 진짜 연기가 아니라는 뜻은 아니지만
대본을 받고 간극이 좀 없으면서 나한테 실질적으로 다가오는 연기를 한번 경험해보는 걸로 의미가 있다. 그거랑 비슷한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아, 그거 근데 궁금하다. 그러면은 연극에서 영상으로 넘어오는 거는 뭐가 있었어요? 제가 사실 뮤지컬을 전공을 했는데 뭐 연극도 대학로에서 몇 번 올렸지만 대학교를 졸업하고 원래는 매체 연기를 꿈꾸면서 해왔는데 제가 뮤지컬과로 들어가고 그러니까 진학을 했으니까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뮤지컬을 했는데 제가 생각한 연기의 꿈과는 많이 멀어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졸업과 동시에 그냥 미련 없이 그만두고 매체를 선택했습니다. 네. 각자가 다 뭐 배경과 뭐는 다 다르지. 핵심은 자기 내면을 좀 잘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연기를 좀 만났으면 좋겠다. 캐릭터를 만났으면 좋겠다. 그런 거니까. 어쩌면 타이밍도 있고, 참말로 운이라는 것도 있고. 네. 근데 준비된 사람한테 그런 게 올 테니까요.